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10일까지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여야에게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 주어졌죠. 여야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내일 본회의 이후에 본격적인 절충안 마련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 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사실 예산안 처리, 이제 법정 처리 시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결단을 해서 일단 10일까지 이제 여야 간에 좀 합의를 좀 이뤄보라고 이제 미뤄진 상태인데 여전히 아주 팽팽한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예결특위에서 4조죠. 677조에서 4조 삭감한 673조로 통과가 된 그 감액안을 철회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특활비 감액은 없다 이렇게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물꼬를 터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22대 들어와서 굉장히 국회 상황이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입법적인 것도 그렇고 특히 민주당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지금 탄핵을 지금 남발하고 하고 있는데 급기야 지금 예산까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먼저 이제 각 상임위별로 이제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모아서 이제 감액 예산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예산에서 편성된 분 중에서 감액 부분이 있으면 또 이제 각 또 의원들이나 당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을 들어가지고 이제 예산 심의를 예결위해서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하는데 예. 사상 최초로 이번에는 예결위에서 감액만 민주당이 이제 통과를 시킨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수정안으로 이제 본회의에서 될 수는 있지만 네. 이런 어떤 과정에서 왜 그런지 보면 결국은 지금 민주당은 같이 이재명 표 예산에 해당되는 지역화폐 2조라든지 네. 이런 걸 넣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데 그것도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어떤 특활비라든지 네. 또 예비비라든지 또 윤석열 어떤 대통령의 그러면 좀 의욕적으로 지금은 이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어떤 원전 관련된 거라든지 또 동해 가스 유진 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이런 것만 아주 다 삭감 내지는 감액을 해버리면서 지금 이제 한 4조 1천억 정도를 지금 감액을 했는데 네. 이 과정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정략적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어떤 방탄과 민주당만 했던 입장에서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좀 실망스럽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협의를 하는데 일단은 예결위에서 처리된 이 감액 예산 부분부터 예. 먼저 좀 합의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야당도 오히려 더 감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겨루고 있는 국회의 상황인 것 같아요. 권능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 오면 예.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게 우리 헌법에 부여된 권능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면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능력이 상실돼 있는, 예. 실종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부는 정부대로.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당은 국민의힘당대로 야당이 아무리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정권의 전국 운영의 양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네. 그러면은 집권을 못 담내겠습니까? 주도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 예. 대통령을 그래서 당선시켜줬고 그렇게 해서 여야가 서로 당과 정부가 예. 하나로 돼서 집권 세력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헌법상 권한인 국회에 많은 권한, 입법권도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 의결권을 주어져 있는데 네. 그러면은 협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미국도 여소야대 늘 여소야대입니다. 예. 앞으로 트럼프 정권 때는 다수당이 됐지만은 네. 그러면 대통령부터 나서서 필요하면은 자당의 의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야당을 어떻게 구슬려서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의 장치들 또는 그 노력들을 해서 그 협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책임지는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해라. 이게 여당이고 집권 세력인데 예.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야당 의견들 단 하나도 반영시켜주지 않고 예. 듣지도 않는데 예. 같이 테이블에 앉지도 않는데 예.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실력 대결밖에 안 되는 국민들이 건가요? 준 권능, 네. 권한대로 그렇게 국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물론 정치적 공세는 할 수 있겠지만은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모든 책임이 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예. 대화와 타협, 정치력이 이제 복원이 시급하다. 어제도 이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부 예비비가 거의 반으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 경찰, 대통령실에 대한 특활비, 특경비. 이 부분이 아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야당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내심 지역화폐 예산을 이제 넣고 싶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결국 주고받기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가능할까요? 일단 막판에 가서는 이제 주고받을 수밖에 없을 예. 것 같기도 같은데 일단 지금 민주당의 좀 주장이 좀 터무니가 없는 게 사실 이제 특활비만 하더라도 이것이 마치 경찰 검찰이 어떤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결국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결국은 이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어떤 잠복을 한다든지 그래서 밥을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정보원을 어떻게 보면 구슬리기 위해서 밥을 사준다든지 이런 게 다 특활비 특경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는 건 이게 사용처가 영수증 제대로 딱 하지만 그건 완전 거짓말인 게 경찰 특경비는 100% 다 이제 영수증 처리가 있고요. 검찰은 일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마약이라든지 영수증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 네. 그런 어떤 상태고 또 일부 기관장이 직원들을 격리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활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 특활비는 하나도 지금 현재 손을 지금 안 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마치 그 이재명 대표처럼 이런 어떤 특활비가 샴푸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샌드위치 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네. 예비비만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좀 터무니가 없는 게 1조 4천억을 썼다 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인 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4조 9천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 편성할 때는 5조를 편성을 했는데 국회에서 1조 1천억을 깎여가지고 최종적으로 3조 9천억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코 지금 예비비가 많은 게 아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쓰고 난 다음에 또 이걸 국회 보고에서 추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 심의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 좀 양보할 수 있을까요? 예. 양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당의 여당 지도부의 능력들 아니겠습니까? 터무니없다. 네. 지금 우리 형님께서도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터무니없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가 예.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또 정책들, 예. 또 국민을 집중하는 분야가 예. 있을 수 있고, 또 국민의힘당이 또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그래서 국회에 그런 예산 심의권을 준 거거든요. 예. 그것을 가지고 터무니없다, 거짓말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문재인 정권 때 예비비 쓴 것은 예.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비상 상황, 천재지변에 가까운 그런 비상 상황이었던 것이고 평상시에는 거의 한 2조가 안 되게 예.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용산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관저부터 시작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 옮기는 비용이 거의 한 몇 배가 들어서 5배, 10배 가까이 더 10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원래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들 또 국회에 와서까지 큰 소리 쳤던 것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늘어났습니까? 다 예비비를 지출한 거거든요. 결국 국민의 혈세를
더군다나 지금 예산 편성도 제대로 못해서 얼마나 많은 이 지금 세수 펑크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상도 못한 정권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비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돼 있다. 예. 이런 것들 지금 그것도 뭐 다 자른 것도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예. 그래서 한 2조 4천억 정도 했다는 것이고 특활비 뭐 계속해서 이 나와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네. 국민의 혈세를 쓰는데 어디에 썼는지의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 그거는 대법원에서까지 판결 났고 헌재에서도 판결 난 사항들입니다. 공개하라? 예, 공개해라는 예. 거거든요. 국회에 우리 동의님도 국회의원 하셨고 뭐 다 국회 구성원들 그러니까 예. 국회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100억 정도 특활비 있었는데 예. 홍준표 전 대표가 무슨 뭐 특활비를 가지고 부인에게 남겨서 줬다.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90억 정도를 알겠습니다. 반납을 하고 예. 10억 정도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정도 뭐 그러면은 합상 과정에서 그런 것들 국민의힘 당에서 예. 그거 빼자 해서 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지연 말단적인 것들을 가지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네. 해야 될 법적으로 해야 될 또 국민들의 혈세 지출에 대한 근거를 예. 일반 공무원들 단돈 만원 10만 원도 다 영수증 첨부해야 됩니다. 어디 현금을 갖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을 갖다 그냥, 근거도 없이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검찰총장의 특활비. 예.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 내놓지 못한 것들 삭감했는데 우리 국민들 지금 박수 받고 예,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여야 입장이나 쟁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다 이제 나와 있는 것 그럼요. 같고 예. 문제는 지금 여러 또 다른 정치 일정들하고 맞물려 갖고서 여야가 언제쯤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일단 그 부분이 지금은 현재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지금 작년 7월에 순직했고 그래서 이제 1년 한 5개월 만에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국회 차원에서 여러 이제 특검법도 한 3차례 폐기가 됐고 관련한 청문회도 여러 차례 했고 해서 관련한 청문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축적된 그 국회 차원의 활동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추가로 어떤 부분들이 좀 규명이 될 걸로 기대를 하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떤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됐는지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경찰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고, 예.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몇 차례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청문회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애초에 어떻게 이제 이야기됐고 이제 애초에 이제 예측됐던 것에서 사실 빗나간 게 거의 지금 없습니다.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게 된 거는 지금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의 어떤 국정조사 요구를 지금 이제 들어주면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건 마치 계속해서 국정조사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마치 이게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관심이 없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질 어떤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고 해서 결국은 이제 참여하기로 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지금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저도 포항에 최상병 연결식 때도 이제 갔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경찰에서 이미 1차적인 수사 났고 그리고 대통령 실의 외압의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현재 지금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어코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청문회라든지 수많은 절차를 다 조사를 했으면서도 또 국정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과연 최상병 관련돼서 정말 애도와 사고 방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이라는 당연히 해야 될 것보다는 그 하나라도 더 어떻게 보면 좀 정쟁력으로 좀 악용하려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지금 국정조사를 저는 몰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 핵심은요. 네. 핵심은 결국 수사 외압 아니겠습니까? 용산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용산 대통령발, 대통령실발 수사 외압. 네. 이거를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그 누구도 그 피해 당사자들입니다. 네. 예. 책임지는 사람 그 많은, 얼토당토 없는 일로 인해서, 생태 같은, 그 일반 사병들이 죽어갔는데, 예. 그 죽음 앞에 거의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야말로 같은 그 피해자들이죠. 그 사람들만 지금 처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판하고 있고. 이런 것들. 네. 그래, 그렇게 당당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특검을 왜 안 받습니까? 죄 지셨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냐고. 죄 없으면 왜 안 받냐고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예. 그 죽음 앞에, 그 무고한 죽음 앞에, 그것도 지시했다는 근거들이 다 나왔는데, 네. 다 빠져나가고, 이 사건을 지금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자고 특검하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도 많은 지금 여러 가지 많으니까 김건희 이 특검부터 시작해서 많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거는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저는 참 지혜롭고 또 사력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죄송하죠. 그래서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 근거를 만들어 놓자.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데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실수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다행히 네. 지금 홍 의원님 말씀대로 집권 세력 용산이나 그 여당 입장에서 보면 다행히 잘 이렇게 그 규명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으면 특검 가야죠. 네. 국민들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한 이후에도 다 그렇죠. 또 특검이 갈 수도 있다. 당연히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예. 또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 이제 해병대원 국정조사 이 부분이 이제 언제쯤 시작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항이고요. 끝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주 10일 처리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미루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류가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당내 어떤 소위 말해서 친한 친윤계 간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의견하고 관계없이 이 특검법 자체가 굉장히 좀 반헌법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의원들 사이에 강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민주당에서 11월 된 것을 지금 이제 또 정쟁적으로 좀 늦추려는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움직임도 의원들이 움직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결정 시기가 좀 달라질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단일 대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모든 사람들 국민의 70%가 가까이가 지금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예산도 그렇고 각종 국정 운영이 결국은 막힌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니 대통령 문제에서부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이 지금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고 혈이 막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뚫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이고 경제가 미국조차도 그 큰 거한 미국조차도 성장률이 2% 3%까지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경제가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통령과 본인의 가족의 문제로 지금 1년을 넘게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권당으로서의 국힘당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제 세 번째 특검이 되고 민주당은 이제
상설특검은 또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